네, 이번 주에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과 전략 세워봤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 미 증시에 상장된 한국 지수도 오늘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EWY ETF 플러스고요. 코르도 플러스 그리고 야간 선물도 플러스권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호하게 좀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에너지 집중적으로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의 중심은 좀 AI 쪽에 있잖아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AI를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AI 기업들의 실적 발표되고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라는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I 수요 공급 증가에 관련주 실적 훈풍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예.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원래 보면은 AI 주식에 보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TSMC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보면 실적이 이제 사상 최대의 당기 순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AI 기업인 SK 하이닉스, 그다음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그러니까 AI와 AI를 위한 전기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AI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볼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한국의 주식은 그냥 에너지 쪽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3등분을 하면은 이렇게 방산기업이 있어요. 방산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AI 기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가 미국 금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5.5%에서 4.5% 잠깐 1% 정도 내린 수준이거든요. 근데 물가는 2.7%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이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고금리 상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고용도 안 좋아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가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투자 네. 전략이 그러니까 이런 고금리에서도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은 굉장히 센 기업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방산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네. 방산기업이었고, 방산기업이 쭉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정말 2024년, 2025년을 통해서 보니까 AI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사상 최대 이익을, 당기 순이익을 내더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뭐, 한국전력도 그렇고, 지역난방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금리 상태에서 이런 AI 기업을 따라가는 전략이 있는 것 같고, AI를 따라가는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지금 2.7% 물가 상승률에 4.5%는 높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5%로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20년에 보면은, 2.5% 낼 때 S&P 500 60% 우리나라 개별 화학 철강 기업들이 거의 300% 정도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전략을 따라갈 거냐,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보고 네. 화학 철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고금리 속에서 지금 이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얘기할 때 이익을 분출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AI 기업을 따라갈 거냐 이제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은 이렇게 봐야 된다. 방산과 AI와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업.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고금리에서도 잘 버티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또 금리 인하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 가지를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 거세요? 저도 놀라는데,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그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한국전력은 화요일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AI하고, 그 다음에 이 전기기업들 실적을 보니까 이게 투자 전략하고 맞물려 있는데, 예를 들면은 SK 하이닉스 2분기 2분의 실적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22조 원 매출액인데 당기 순이익이 여러분도 잘 생각이 있지만 7조 원을 찍었어요. 그 삼성전자에 가려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네네. 7조 원이면 연간 기준으로는 4728 거의 30조 원대잖아요, 그죠? 30조 원인데 그 지금 이제 젠슨왕도 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말하지만은 지금 현재 AI 로봇 등으로 인해서 지금 초기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초기 단계에 당기 순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30조 원을 찍으면 네. 밸류에이션이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느냐. 저도 놀래요. 그러면 이게 흔히들 보면 밸류에이션 P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초창기 때는.
그러면 30조 곱하기 P라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SK 하이닉스도 실적을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전기 기업을 보니까 AI라든지 반도체 기업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전력도 놀라워요. 네. 한국전력도 지금 이제 당기 순이익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거의 와요와요 2분기 기준으로 거의 뭐 컨센서스가 뭐 90%대 뭐 이렇게 막 증가되는 걸로 보잖아요. 그 연간 기준으로 10조 원이면 여기도 P를 계산해 보면은 원래 보면은 미국 쪽 밸류에이션은 20배씩 주거든요. 이거 여기 더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AI 기업들 투자 전략은, AI 기업은 정말 AI를 만드는 GPU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우리 한국 기업,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AI 전기 기업들이 사상 최고치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보면은 그 기업들이 근데 밸류에이션은 너무 이렇게 싼 수준에 들어가 있더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GE라든지 그 레이티온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밸류에이션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사회 상법 업무가 이제 이사회 충실 업무가 도입되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미국 밸류에이션이 넘어가니까 SK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ROE 대비해서 엔비디아나 TSMC를 봐야 되고, 네네. 한국전력도 미국 기업들,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예를 들면 금호석유화학, 그다음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이게 보면 전기 기업들이거든요. 네. 전기 기업들,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랑 한국전력은 거의 100%인데 금호석유화학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한 40%대의 이 40에서 35% 정도의 전기와 열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전기 쪽은 4개 기업 공이 지금 역사상 최대이익을 내더라. 밸류에이션도 엄청 싸더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놀랄만한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종목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전력.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한국전력부터 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좀 눌렸습니다만 주가가 일단은 지금 8년 만에 최고가 흐름이에요. 자, 무더위에 전기요금의 특수까지 주가 재평가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벌써 됐죠. 됐다. 왜냐니까 네. 한국전력이 지금 당기순이익이, 연간 당기순이익이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8.2조 정도 봐요. 8.2조인데 저는 한 10조까지 보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화요일 날 나오는데 3분기, 4분기 이제 계절성을 조금 하면은 10조 대면은, 당기순이익이 10조 대면은 이게 주가가 얼마 정도 돼야 되냐면, 미국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당기순이익에 20배를 줘요. 레귤레이티드 일렉트릭이라 그러는데 그게 규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어마무시한 숫자들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원래 보면은 뭐 그 전에 한 3년 동안 3번 정도 전기요금을 올린 것도 있지만은 지금 그 지역난방공사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와요의 월 분기로 보니까 네. 30%대로 전기 판매량이 급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정말 실적을 냈어요. 수도권에서 AI를 위한 전기가, 그러니까 AI 반도체, 네. 그다음 전기 쪽에서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반도체, 현재 전기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을 해야 되는데 실적은 너무 잘 나오고 밸류에이션은 역사상 최저로 가버렸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침체 우려가 없지는 않은데 AI 쪽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만큼 AI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큰데요. 지역난방공사도 AI 기대감 좀 덕분에 좀 많이 좀 덕을 보고 있다. 거기다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좀 더해져서 지역난방공사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적자 늪에 빠진 석유화학 쪽이네요. 빅4. 그 돌파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쪽은? 그게 실적을 보면은 딱 어떻게 되냐면은 그 화학 부문의 실적이 예를 들면 금호석유화학처럼 스페셜티를 가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뭐 계절성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분기, 적자가 4분기에 잘 7배요. 나올 것 같고. 예, 7배나. 그런데 이게 영업 그 적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비타가 흑자거든요. 에비타 흑자라는 소리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모드를 이렇게 가동률 쫙 내린다고, 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최저 수준으로 내리면 그러면은 흑자 모드가 들어가더니 에비타 수준으로 에비타가 흑자라는 건 뭐냐면은 딱 팔면 이익이 되는 수준까지 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가동률을. 중국도 예를 들면 뭐 시진핑 주석 그 말할 때 보면 언급할 때 보면은 이제는 화학과 철강은 이렇게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에 주목해야 되는 게 화학과 철강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4.5%에서 거의 뭐 3%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금리가 떨어질 때 2.5% 떨어질 때 2020년에 보면 S&P 500은 약 60% 갔었고 그다음에 화학 철강은 개별 기업별로 300% 이상은 상승했더라. 그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한국 지수 앞서 살펴보셨는데 오늘 국내 증시 금요일보다는 분위기가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미증시의 그 훈풍을 국내 증시가 어느 쪽으로 또 반영이 될지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